아, 제 방송 요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투자 매수 매도 추천 방송 아닙니다. 뉴스 추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검토할 거는 검토하자는 기업 분석 가이드 방송입니다. 뭐 방법에 따라 틀리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자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스스로 어느 정도 분석해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어떤 뭐 업종 이런 거나 어떤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에서는 차이점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기본 틀은 남들이 보는 것 정도는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절대적인 거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항상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네오팜이라는 화장품 관련 회사입니다. 뭐 아토팜, 뭐 자연주의 컨셉, 이 화장품은 잘 들어봐도 그게 아는 메뉴가 잘 없네요. 브랜드가 잘 없습니다. 저한테 없는 부분이고, 뭐 병원, 유아용품, 매스마켓 등의 유통망을 통해서 마케팅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최근 5월달부터 큰 거래량 이후로 한 20%좀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상승하고 그래프는 좋아 보이죠. 그래프 좋아 보이고, 일간으로도 정고점을 계속 잡고 지지하고 올라갔다가 최근 9월 말쯤부터 9월 중순쯤부터 약간 흥반을 방법이 하고 있고, 조금 더 지나면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결정 나올 것 같습니다. 블린저 밴드로 봤을 때는 일단 응축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월간으로도 뭐 예전에 한 63,000원까지 간 적이 있었네요. 조금 하락하다가 반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회사가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시총 2,100억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 유통물량 56%, 이체환불 외 2인이 4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퍼 12.6, PBR 1.44, 이것만 보면 사실 뭐 저평가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 BPS 18,000 대비해서 조금 초과된 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금 배당률 700원에 2.68%로 되어 있고, 방문되는 부분은 PBR 7.5배에서 반응을 일어나왔고, 1.배 이하로 떨어졌을 때 PBR이 1.1배 이하로 떨어졌을 때 반응이 좀 일어났었습니다. 최근 주가가 좀 오르는 것도 있었고, 살포시 크게 이슈되지 않을 정도로 상승을 했었고,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데 곧 방향성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습니다. 매출액이 뭐 크게 증가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이익은 25%, 순이익이 20% 정도로 상당히 양호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부채는 뭐 자산 대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으로 되어 있고, 현금 흐름도 어느 정도 잘 들어오는 편이고, 투자 활동도 21년도에 좀 크게 나왔다가 22년도에 좀 많이 줄었네요. 그리고 대마 활동은 줄어있는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ROE 12% 정도, ROE가 점점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부채도 재무 관리를 잘해가지고 부채는 크게 걱정할 일이 없어 보이네요. 배당 성향은 그래도 30%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고, 전년도 700원 정도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최근 주가가 좀 올라가지고 17,000원부터 쭉 올라왔기 때문에 은근히 상당히 올랐습니다. 5월달부터 상당히 올랐고,
화장품, 보습, 기초, 아토팜 이런 쪽으로 해서 매출액이 97% 정도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조금 하락한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9,400원대에서 9,000원 정도로 소폭 하락하는 판매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 변동이. 이후에 말씀드릴 건데, 공장 가동률이 30%, 조제가 30%, 포장이 25%로 공장 가동률이 실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매출이 조금 올라야 관련해서 공장 가동률이 올라올 건데, 요게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양수 결정에 대해서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매출 실적을 보면 화장품이 제일 큰데, 반기에 계절을 타지는 않을 거니까 화장품 업종이, 그러면 전년도보다 조금 나을 거거나 비슷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비건 화장품, 더마 화장품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을 젊은 층 기준으로 창출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표를 보면 실제로 반기 정도 기반 수주당 순이익으로 치면 작년보다는 낫다, 좋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매출에 대비해서 매출도 증가되어 있고 매출 원가가 좀 증가되어 있지만 크게 증가되는 건 아니고 총이익이 괜찮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매출 증가에 대비해서 올랐기 때문에 크게 어떤 이익률에 뭐 해선을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본회계산서의 현금흐름표를 보면 현금도 107억 정도로 전년도보다 70억 대비해서 많이 현금으로 들어온 부분들이 있고, 회사에 투자활동으로는 일부 조금 쓴 부분들이 있고, 재물활동으로는 뭐 배당금이나 이런 부분이 좀 크게 나가서 재물활동으로 마이너스 된 부분이 있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매출이 좀 많다, 10% 이상 차지하는 것 중에서. 그리고 수출보다는 내수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고, 올해 조금 증가는 수출이 조금 증가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내수로 통해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부채도 더 줄였습니다. 부채 더 줄였고, 자, 여기까지 보면 회사는 괜찮습니다. 어떤 가격이 좀 더 싸냐 안 싸냐, 어떤 평가가 저 평가 라인이냐 아니냐의 영역은 들어가진 않는데, 어떤 회사 자체는 괜찮게 돌아가고 있었다. 영업이익률이 워낙 좋게 판매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20%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영업이익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회사에 쌓이는 돈이 계속 있습니다. 최근 공시에 보면 12월 10일 날 계약 체결을 한 게 172억 원에 된 부분이고, 자산 대비해서 11%라는 좀 큰 공장을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치환불 대주주네요. 그래서 계약금과 잔금, 지급한 금은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장 가동률이 높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매출이 올라와서 공장 가동률이 뭐 70%, 80% 이상 증가되었다면 이런 인프라 건물을, 생산 인프라 건물을 사도 인정을 하겠는데 30%밖에 가동률을 안 하고 여유가 있단 말이죠. 널널하게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172억 원에 대주주한테서 돈을 현금으로 주고 샀다. 이 현금이 정확한 평가된 금액이냐, 이건 또 알 수가 없습니다. 공장 가치는. 문제는 다른 사람
거래 상대가 다른 사람이었다 이러면 뭔가 싸게 살려고 했을 건데 이게 대주주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172억이면 상당히 크게 쓴 거죠. 보면 뭐 단기 손익이 122억인 거에 치면 1년치 이상은 이제 반기 기준이니까 반기 기준에 있는 돈을 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 그것도 대주주하고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적정 가격이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워낙 낮고 공략 필요 없거든요. 사실 차라리 이 돈으로 배당을 더 주든지 뭐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결론은 나온 거는 현금으로 다 지급을 하겠다. 왜? 재무는 워낙 좋고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금 흐름도 보면은 많이 가지고 있었고 107억 정도 현금이 반기에 들어온 돈이 있는데 이거 고스란히 여기다가 다 때려 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짜 이게 인프라를 통해서 확장이 될 것이냐가 첫 번째 우선으로 의심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인프라가 정말 필요했었나 라는 부분, 세 번째는 적정한 금액이 맞냐, 과대 금액으로 양수 금액을 지정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의심해 볼 수 있고, 만약 과대라고 한다면 굉장히 주주들한테 좋지 않죠. 지금 반기에 있는 거 이제 다 틀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그전 현금도 있지만 그렇게 틀어버리면 배당이 좀 잘 나올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연 배당을 제대로 잘 줄 것인가. 이치환불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이고 네오팜 입장에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는데, 일단 주가 상황은 뭐 일관으로 보면은 조금 더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 뭐 행보 라인이라 뭐라고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찝찝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돈으로 주주들한테 좀 돌려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유가 많이 남아 있는데 꼭 그걸 그 큰 금액으로 대주주하고 거래를 했어야 됐겠냐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은 좀 지켜보는 게 낫겠습니다. 만약에 그 돈을 쓰고도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다면 그리고 가동률이 현재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회사 상황은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뭐 유지만 한다면 뭐 나중에 가서 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고, 이걸로 배당만 줬어도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기존 공장 이용을 하면서 필요할 때 사도 나쁘진 않았을 건데 큰 금액으로 많이 샀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일단은 좀 찝찝하네요. 뭐 회사는 잘 돌아가는 거는 맞는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어떤 행동한 게 좀 찝찝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건 뭐 개인 판단에 따라서 결정할 일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